그래서 우리 이 기타 채권 중에 미수금 같은 경우는 52페이지 뒷부분에 기타 채권 편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할 때,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제가 막 직접 분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이 외의 거래가 못 가. 그 거래 중에 기업이 투자를 목적으로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 투자를 목적으로 땅도 사요. 그래서 그때 쓰는 이름이 투자부동산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투자부동산을 장부는 5만 원인가 봐. 근데 10만 원에 팔았대. 근데 외상으로 판 거야. 그러면 요때 외상으로 팔았을 때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이름인가? 그대로 그냥 이렇게 묶은 걸 쭉 풀로 적으면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는 건가? 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만약에 제가 투자부동산을 팔았는데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그건 그 다음 일이고요. 얘를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았대요. 받을 돈이 있죠. 받을 돈이 있는데 주된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쓰면 안 된대요. 그럼 뭐를 써야 돼요? 아유 그냥 하나만 적어. 미수금. 받을 돈이야? 근데 너 매출하고는 관계없잖아. 그러면 미수금을 적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외상이라 그랬죠? 밑에는 보면 5만 원짜리 그 유가 투자 부동산을 10만 원에 팔았대. 뭐 이익이 났나 봐. 근데 그건 됐고 동점이 발행한 동점은 상대방이었는데 전자어음 받았대요. 어음이에요. 어음. 만기가 있는. 이거 어음 받은 거죠. 어음 받았을 때 매출로 일어난 어음은 받을어음인데 매출이 아닌 이 외 거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면 너 매출 아닌데 매출 외 거래로 어음 받았어? 그러면 받을어음 쓰지 마. 받을어음 쓰지 말고 하나만 잡아. 섞어서 그냥 하나로 적어. 그게 미수금이에요. 그래서 걔를 기타 채권이라고도 구분하고 그래요. 그래서 미수금을 사용하는 케이스는 진짜 많아요. 말할 수 없어요. 대신 매출 채권이라는 걸 쓰는 경우의 수는 정해져 있는 거죠. 자, 미수금과 매출 채권의 차이를 좀 말씀드린 거고 우리는 요 세 개 중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대여금 중에서도 단기 대여금 학습했죠. 근데 단기 대여금이 있으면 무슨 대여금도 있겠어요. 장기 대여금도 있겠죠. 대여금이라는 내용은 똑같은데 만기 때문에 단기, 장기 나누는 거예요. 뭐 이미 한 거예요. 대여금은 단기 대여금은 앞서서 한번 받을 돈이라는 별도의 채권으로 구분을 했던 거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정확한 매출 채권을 볼게요. 교재는 46페이지 하단이고요. 매출 채권이라고 비슷하게 내가 매출이면 상대방은 매입이겠지? 내가 받을 게 있으면 상대방은 줄 게 있겠지? 그래서 나의 매출 채권과 반대 부채 계정은 매입 채무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보는 거고요. 매출 채권이란 정의를 좀 보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못 받은 채권인데 그 이름은 외상으로 받을 돈이 있으면 외상매출금, 어음으로 한 장 가다뒀다가 만기 때 돈 된다고 약속받으면 받을어음. 요 두 개를 묶어서 매출채권이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출이라고 말하는 건 도소매업은 주된 일반적인 상거래의 대표가 상품매출만 인식해요. 상품매출이 아니고 나머지는 외의 거래로 보고요. 제조업의 주된 매출은 얘밖에 없어요. 제품매출. 제조업이 제품매출 말고 나머지를 뭔가 팔아가지고 수익이 난다. 그러면 외거래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매출이라는 그 매출은 딱 두 개만 의미한다. 근데 이 매출로 인해서 받을 게 있는데 외상이면 얘, 어음 받으면 얘. 끝. 다른 예외는 없고요. 그래서 이때 외상매출금 어음 받으면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어음 받으면 받을어음 처리한다. 대신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외부에 보여줄 땐 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이 있어? 근데 묶어서 보여줘. 그 이름은 매출채권으로 이렇게. 우리가 실자 재무제표를 보면은 여기 앞에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공부한 적 있죠.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 공부한 적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시는 이제 파트가 매출채권이죠. 그럼 여기 3번에 매출채권이라고 써있는 이 계정에는 결국은 두 개가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이 합쳐서 표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챕터 안에 그 채권 중에 대손회계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그 대손회계의 대표의 계정 중에 하나가 대손충당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짝으로 만나고 있고 이렇게 짝으로 만나고 있는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미수금 뭐 이런 거 보이시죠? 이번 시간은 매출채권을 공부하는 거고 매출채권은 얘와 얘를 합친 거라고 전제를 깔고 이제 계정 과목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매출채권 중에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교재는 47페이지.
얘부터 한번 붕괴라는 걸 또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문제 안에 이렇게 이 거래는 이것입니다라고 시험에서 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문제만 띡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띡 읽으면 제품을 7만 원에 팔고 그 얘기는 내가 일으켜야 될 매출이라는 게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대금은 외상이래. 아직 못 받았어. 그럼 붕괴해요 마요? 붕괴해야지. 왜 하냐? 팔았는데 못 받은 것 뿐이죠. 나중에 현금 받을 거잖아.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래니까. 자, 붕괴할 때는 차대를 나누고 양쪽의 금액이 어렵지 않게 그냥 양쪽 다 7만 원씩이 들어가네요. 자, 우리 오늘 제조기업이니까 제품 판 거예요. 제품 팔면 우리 이쪽은 차변이고 이쪽은 대변인데 제품 판 거 자체만 보면 제품 판 건 우리가 인식해야 될 대표적인 수익이죠.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고요. 이때 대변의 수익을 무슨 이름으로 적고 싶으니 네 글자로. 상품 매출하고도 구분해야 되니까. 정확한 이름은 제품 매출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우리 회사가 일으켜야 할 수익을 인식한 거야. 영업수익으로. 그리고 나서 왼쪽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제일 좋은 건 현금인데 현금 받으면 제일 좋은데 여러분 현금 받으면 채권이 있을 리가 없죠. 현금 받으면 끝나죠. 받을 거 다 받고 깔끔하지. 근데 대부분 기업을 운영할 때는 바로 현금 받는 건 어려운 것 같아. 바로 현금을 받는 것도 어렵고 나도 현금 안 주고. 왜냐하면 물건에 하자가 생기면 다시 반품도 해야 되고 하는데 당장 누가 현금을 줘요. 일단 외상으로 물건 사가고 나도 외상으로 물건 팔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수익을 대변에 인식을 했는데 매출이니까 차변에 올 수 있는 거래가 4개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부채예요? 그건 아니죠. 주식 거래도 아니잖아. 이게 무슨 비용이야? 이것도 아니야. 이거야. 현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며칠 뒤에 현금이 될 거잖아. 그러면 다 자산인 거예요. 채권이라는 자산. 근데 정확한 자산을 어떤 식으로 이름을 적을 거냐? 현금만 자산이냐? 그러면 공부할 게 없지. 현금 말고도 자산이 수두룩하니까. 이때 자산 중에 어떤 이름 쓰니? 매출이야? 받을 거야? 외상이야? 그러면 5글자. 이름은 외상매출금. 이렇게 적어주면 정확하게 매출이 일어났는데 자산이긴 하지. 근데 그 자산이 아직까진 채권인 거예요. 채권. 자산이긴 하지만 현금은 며칠 뒤에나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일어나면 얘가 언젠간 현금이 돼야 끝나는 거예요. 거래가. 그래서 이쪽에 있었던 외상매출금은 계속 이쪽에 있으면 큰일 나요. 기업의 입장에서. 언젠간 현금으로 회수해야지. 그게 밑에 거래예요. 자, 이때 외상매출금 7만 원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회수가 됐대. 이렇기 때문에 얘를 자산으로 잡은 거야. 언젠간 현금이 되거든. 채권을 회수하려고 직원들이 노력하거든요. 그럼 언젠간 현금이 돼요. 당장 안 돼서 그렇지. 자, 외상매출금을 7만 원어치를 회수할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돈이 전액 다 보통예금에 들어왔대요. 그럼 이렇게 하셔야 돼. 차대변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보통예금 들어왔으니까 걔를 먼저 넣을까? 보통예금을 증가시켜주면 되죠. 줄여서 이렇게 적을게요. 자, 보통예금 7만 원이 증가된 거 맞죠? 보통예금 정말 중요한 자산이죠. 자, 오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는데요. 오늘 돈이 들어온 이유를 찾아봅시다.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오늘 들어왔어요. 근데 뭐가 들어온 거예요? 또 매출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받아야 될 채권이 회수가 된 거예요? 회수가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차변에 있었던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은 언젠간 얘는 소멸하지. 대신 보통 예금이 되는 거야. 얘가 소멸되는 방식은 대변으로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차변에 있던 거 어떻게 돼? 대변으로 사라지지. 줄여서 이렇게. 그럼 외상매출금을 대변에 적는 이 순간 외상매출금 자체가 자산인데 외상매출금이라는 7만 원은 감소한 거죠. 채권을 회수했잖아. 그랬고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은 사라졌어. 대신 내가 더 좋아하는 예금으로 들어온 거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 많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래가 상당히 많이 거래가 일어난다. 오늘은 이렇게 거래가 일어난 거죠. 나중에 만약에 매출이 일어났을 때 수익을 바로 인식하고 채권을 안 잡고 당장 예금 들어왔다면 이거 잡을 일 없고 이거 죽일 일 없죠. 이거 잡으면서 바로 잡았겠지. 그러면 채권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현금 박치게 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 시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잡아두었다가 현금이 되면 얘 사라지면서 내가 들어온 예금 계정 또는 현금 계정으로 인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처음에 하나하나 할 때 이해되는데 나중에 내용이 많아져가지고 갑자기 문제가 띡 나오면 뭐지 이게 막 이렇게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지. 사실 어렵지는 않은 건데 과목이 많아져서 어려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상매출금이 발생이 왼쪽에 되다가 어느 순간은 차감되면서 내가 원하는 진짜 돈으로 들어오겠지. 근데 되게 속상하고 좀 불편한 일은 잡혔다가 이렇게 현금이 되면 제일 좋은데 잡혔는데 안 들어온다는 게 문제죠. 안 들어오는 게. 그리고 계속 이쪽에 있어. 받을 돈만 되게 많아. 그 돈이 안 들어와. 그러면 열심히 물건 팔아봤자 다 꽁돈이지 꽁돈. 1도 회수가 안 되면. 그래서 이게 결국은 회수가 얼마만큼 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자, 이거는 외상매출금이 차변에 있다가 대변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같이 한번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